안녕하십니까. 전하특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과 피토관 특성 및 구조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까지 공부했던 가장 기본이 되는 벤츄리미터거든요. 그래서 벤츄리미터 같은 경우에서는 단면의 변화가 발생을 하는데, 피토관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분들 앞에 있는 그림처럼 단면의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일정한 단면에 우리가 관을 꼽아서, 주로 이제 유리관을 쓰는데, 유리관을 꼽아서 압력 차이에 의해서 측정하는 것을 피토관이라고 합니다. 자, 내용에 보시면 피토관의 유속은 마노미터에 나타나는 수도 차이에 의해서 계산합니다. 수도차라는 것은 압력 차이에 의해서 물의 높이를 수도차라고 그래요. 자, 왼쪽은 정수압을 측정을 합니다. 자, 우리가 나타냈을 때 왼쪽의 관은 정수압을 나타내고, 그리고 오른쪽의 값은 유속이 제로가 되는 정체 압력이라고 그래요. 이 전체 압력이 뭐냐 하면 전압이 되는 거죠. 전압. 따라서 이 정체 압력이 되는 정압에서 정수압을 빼주게 되면 뭐가 되느냐면,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동압이라는 속도 수두라는 값을 우리가 측정할 수가 있게 돼요. 자, 그리고 피토관으로 측정했을 때 반드시 일직선상에 관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필요한 단서죠. 자, 일직선상 관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관의 설치 장소는 엘보나 T. 엘보나 T라는 것은 우리가 방향을 변화시켜 주기 위한 일종의 부속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변하는 지점으로부터 최소한 관지름의 15에서 50배 정도 떨어진 지점에서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유체가 흘러갔을 때 지금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 정수압이 작용을 해요. 자, 그리고 여기서는 정체 압력, 다시 말해서 전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전압에 의해서 이만큼 물이 올라가고, 그리고 정수압에 의해서 이만큼 올라가게 되면 이만큼 차이가 생겨요. 물의 높이 차이. 그래서 이 물의 높이 차이를 H라고 해서 속도 수두라고 해서 수두차를, 이제 그 수두차가 속도 수두가 되는 거죠. 이렇게 측정을 하는 것을 우리가 피토관이라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자기식 유량 측정기를 보시게 되면, 자기식 측정 유량계는 패러데이 법칙을 이용해서 우리가 측정을 하게 됩니다. 패러데이의 법칙을 이용해서 자장의 직각에서 전도체를 이동시킬 때 유발되는 전압은 전도체의 속도에 비례한다는 원리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발생되는 전압은 전도체 속도에 비례한다는 원리를 이용을 한다는 거. 그리고 전도체는 폐하수가 되며 전도체의 속도는 유속이 됩니다. 당연하죠. 지금 여기서는 전도체는 전기가 뛸 수 있는 물질은 우리가 폐하수의 유량을 측정하기 때문에 당연히 폐하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속도라는 자체는 폐하수가 흘러가는 속도가 되니까 유속이 되는 거죠. 그리고 발생된 전압은 유량계 전극을 통해서 조절 변류기로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자기식 유량 측정기의 특징을 보시게 되면, 자, 전압이 활성도나 탁도, 점성, 온도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유체의 유속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고 손실 수도가 적은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시험상에서는 자, 전압이 활성도나 탁도나 점도, 온도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오로지 유체의 유속에 의해서만 전압이 결정된다는 것. 그리고 수도 손실이 작다는 것. 수도 손실이라는 것은 실제로 압력이거든요. 그래서 수도 손실이 작다는 것은 그만큼 좋은 거죠. 따라서 설명을 하고 어떤 장치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묻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 7번에 보면 고형물질이 많아서 관을 메울 우려가 있는 폐하수의 관내 유량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알맞은 것은 지금 우리가 설명하고 있는 자기식 유량 측정기에 대한 설명이 됩니다. 따라서 가번이죠. 자, 그리고 결과라는 것은 우리가 데이터, 다시 말해서 유량을 측정하는 장치니까 유량을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유량을 계산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벤츄리미터를 사용을 하고 있는 장치가, 이제 벤츄리관을 사용하고 있는 장치가 벤츄리미터, 유량 측정용 노즐, 오리피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하고 그 다음 피토관은 서로 구하는 게 조금 달라요. 자, 공식을 보면 유량Q는 CA, 여기서 C라는 것은 개수입니다. 유량 개수. A라는 것은 면적. 그리고 루트 1 마이너스 D2 나누기 D1의 4승이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D2라는 것은 뭐냐 하면, D2라는 것은 목부의 직경,
D1이라는 것은 유입부의 직경이에요. 벤추리관 같은 경우에서는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 부분이 목부예요. 자, 그리고 여기가 유입부예요. 그래서 유입부의 직경을 이렇게, 이게 이제 유입부의 직경이 되거든요. 그래서 유입부의 직경을 지금 교재상에서 D1으로 표시했고, 자, 그리고 목부의 직경을 우리가 D2로 표시를 한 거예요. 자, 그리고 EGH, 루트라는 것은 유속이죠, 유속. 그래서 G라는 것은 중력 가속도고 H라는 것은 우리가 수두차다 이렇게 표시하는 거죠. 그러면 먼저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공식상에서 갈로니키가 나오거든요. 요 갈로니키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특히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계산하는 문제로도 나오겠지만 계산 문제로는 잘 출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D2 나누기 D1을 갈로를 비워 놓는데 여러분들 D2 나누기 D1으로 기억하시면 안 되고 D2라는 것은 목부의 직경, D1이라는 것은 유입부의 직경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서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정시험 기준은 계산하는 문제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계산하는 문제가 나온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패스하고자 하는 문제는 패스를 해도 당락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자, 그리고 P2관에서 측정 공식을 보시게 되면 C라는 계수 곱하기 A라는 면적 곱하기 속도 V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원형이 주어졌을 때, 직경 D가 주어졌을 때 면적은 4분의 파이 D의 제곱으로 나타내죠. 자, 그리고 속도 V라는 것은 EGH, 루트를 씌운 값으로 우리가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벤츄리미터든 유량 측정용 노즐이든 오리피스든 P2관이든 실제로 유량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데이터상으로는 계산하겠지만 우리가 실제 실험하는 조건이 안 하기 때문에 이론적인 문제에서는 거의 출제 범위에서 많이 떨어지는 거죠. 그렇지만은 계산은 우리가 버린다 하더라도 시험에서 출제됐을 때 쉽게 나올 수 있는 게 이거거든요. 그래서 D2 나누기 D1 같은 경우에서는 문제에서도 그나마 출제를 한다고 그러면 자주 출제되는 내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내용 중에서는 출제 빈도가 제일 높은 거예요. 그리고 D2 나누기 D1이 D2가 목부고 D1이 유입부라는 걸 알면 시험 문제를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공장 폐수와 하수 유량에서 측정용 수로 및 기타 유량 측정 방법입니다. 그래서 수로에서 유량 측정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관내에서 유량을 측정하는 방법이었잖아요. 그래서 관내에서 유량을 측정하는 방법과 우리가 수로에서 유량을 측정하는 방법은 종류가 달라요. 자, 먼저 목적에 보시면 공장이나 하수 및 폐수종말 처리장 등의 원수, 공정수, 배출수 등의 개수의 유량을 측정하는 데 사용을 해요. 그러면 적용 범위 같은 경우에서는 실제로 동일한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또는 가장 차이가 뭐냐면 압력이 필요하지 않은 측정용 수로에서 적용이 된다는 거죠. 측정하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어떤 종류들이 있느냐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자, 가장 대표적으로 뭐가 있느냐 하면 웨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플룸이라는 게 있어요. 웨어와 플룸은 실제로 압력이 필요를 하지 않은, 다시 말해서 수로에서 우리가 유량을 측정하는 장치고 나머지는 압력이 필요한 관내에서 유량을 측정하는 장치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측정을 해야 되는 유량은 공장 폐수의 원수, 1차 처리수, 2차 처리수, 1차 설러지, 반송 설러지, 농축 설러지, 포기의 공정수, 이거는 똑같아요. 똑같은데 웨어하고 플룸 같은 경우에서는 어떤 물을 측정하는지를 그냥 외우시면 돼요. 자, 웨어 같은 경우에서는 3개의 물을 측정할 수 있고 플룸은 4개죠. 그래서 웨어 같은 경우에서는 1차 처리수, 그리고 2차 처리수. 자, 그리고 뭐 있어요? 공정수. 반면에 플룸 같은 경우에서는 하나가 더 늘어나죠. 공장 폐수의 원수, 1차 처리수, 2차 처리수, 공정수. 이렇게 여러분들이 외워놓으면 답을 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시험 기준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분들이 내용 자체를 암기를 안 해놓으면 답을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공부를 여러분들이
대충대충 하시게 되면 여기서 대충대충이라는 것은 내용을 암기를 안 하시면 점수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정확하게 암기를 좀 많이 해 주셔야 돼요. 폐수 처리 공정 중에서 관내의 압력이 필요하지 않은 측정용 수로의 유량 측정 장치인 웨어가 적용되지 않는 것은, 그러면 웨어를 이용해서 유량을 측정하는 곳은 세 군데예요. 그죠? 자, 1차 처리수, 2차 처리수, 그리고 공정수죠. 따라서 공장 폐수의 원수 같은 경우에서는 볼륨은 측정할 수 있는데 지금 시험에서 나온 웨어는 측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기억을 해야 되는 거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관내에서 유량을 측정하는 장치와 그리고 수로에서 측정하는 장치, 우리가 지금 적용은 똑같은 상태로 보는 거죠. 자, 유량계에 따른 정밀도와 정확도의 비, 최대 유속과 최소 유속의 비를 우리가 보는데, 지금 웨어 같은 경우에서는 최대 유량과 최소 유량의 비가 500대 1이에요. 엄청나게 크죠. 그 다음 파샬 수로 같은 경우에서는 10대 1에서 75대 1. 볼륨이죠, 볼륨. 자, 그리고 정확도 같은 경우에서는 실제 유량에 대한 정확도는 플러스 마이너스 5%로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정밀도도 플러스 마이너스 0.5%로 동일하죠. 그래서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암기하기가 조금 쉬울 거예요. 자, 공장 폐수 및 하수 유량 측정에 관한 웨어의 최대 유량과 최소 유량의 비는 웨어에 해당하는 최대 유량과 최소 유량의 비가 얼마가 되는 거죠? 500대 1. 따라서 라번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관내의 유량을 측정하는 장치와 지금 웨어와 파셜 수로처럼 수로에서 측정하는 장치에 여러분들이 최대 유량과 최소 유량의 비, 정확도, 정밀도는 반드시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되는 내용이죠. 그래야지, 암기를 해야지 우리가 문제를 맞출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 문제 10번에 보면 공장 하수 및 폐수 종말 처리장 등의 원수, 공정수, 배출수 등의 개수로 유량을 측정하는 데 사용하는 웨어의 정확도 기준은 얼마인가? 실제 유량에 대한 퍼센트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웨어에 대한 뭐를 계산하느냐면 정확도예요. 그러면 웨어에 대한 정확도가 얼마죠? 파살 수로나 웨어는 동일하게 플러스 마이너스 5%를 나타내는 거죠.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5%니까 가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표 또한 여러분들이 중요하니까 반드시 숙지를 해서 꼭 시험에서 맞출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유량을 한번 측정을 해 보겠습니다. 자, 웨어를 사용을 해요. 자, 웨어를 사용을 하는데 웨어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다시 말해서 시험에서 출제되는 웨어는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삼각 웨어와 사각 웨어가 있어요. 삼각 웨어를 우리가 다른 말로 직각 삼각 웨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각 웨어는 말 그대로 사각 웨어예요. 그러면 먼저 수로에 관계되는 내용을 한번 보면서 계산하는 문제를 조금 이따가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수로는 목재나 철판, PVC판, 그리고 FRP 등을 이용해서 만들며 부식성을 고려해서 내구성이 강한 재질을 사용한다. 그건 당연합니다. 대부분의 재질들이 부식이 잘 되기 때문에 부식이 잘 되지 않게끔 내구성이 강한 재질을 선택하는 것은 필수적이에요. 자, 그리고 수로의 크기는 수로의 내부 치수로 정하되 폐수량에 따라 적절하게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뭐가 되느냐 하면 폐수량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자, 그리고 수로는 바닥면을 수평으로 하며 수위를 잃는데 오차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그래서 수위를 잃는데 정확한, 수위라는 것은 물의 높이잖아요. 근데 바닥 자체가 불균일하면 깊은 데도 있고 얕은 데도 있고 하면 정확하게 우리가 수위를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닥면 자체를 수평으로 해서 수위를 잃는데 우리가 정확하게 읽을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자, 그리고 리얼에 보시면 수로의 측면과 바닥은 안쪽이 직각으로 접하게 하고 누수가 없도록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안쪽이 직각이 되고, 여기서 누수라는 것은 물이 새는 것을 누수라고 그러죠. 그래서 물이 새지 않는 구조로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웨어판에 다가오는 흐름을 고르게 하기 위해서 수면의 파동을 얻게 하기 위해서 웨어 상류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눈금 간격이 10에서 20mm 철제의 채를 사용을 해서 유속을 줄여주는 거죠. 아니면은 그림처럼 다공판, 구멍이 많은 판을 이렇게 설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입 자체가 들어왔을 때 이 자체에서 여러분들이 다공판 자체에서 다공판이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거든요. 그래서 유체가 여기를 흘러 들어가면서 물의 속도가 줄어드는 거죠. 그래야지 유량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시옷에 보면 유수의 도입 부분은 상류측의 수로가 외어의 수로폭과 깊이보다 클 경우에서는 없어도 된다. 그리고 저수량이 될수록 큰 편이죠. 저수량이라는 것은 물을 가두어 주는 거죠. 그래서 물을 가두어 주는 양 자체가 되도록이면 큰 편이 좋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유수의 도입 부분 자체가 반드시 있는 경우는 아닌데,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수로 자체가 상류측의 수로가 웨어의 수로 폭과 깊이보다 클 경우에서는 유수의 도입 부분은 필요가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시옷 같은 경우에서는, 그래서 별표쳐 있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자주 나올 수 있는 내용이니까 잘 기억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문제 11번에 보면 웨어의 수로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어느 것인가? 가번의 수로는 목재나 철판, PVC판, FRP 등을 이용해서 만들며 부식성을 고려해서 내구성이 강한 재질을 선택한다. 맞습니다. 부식성을 고려해서 부식이 잘 되지 않는 내구성이 강한 재질을 사용을 해야 돼요. 그리고 수로의 크기는 수로의 내부 치수로 정화돼 폐수량에 따라서 적정하게 결정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뭐냐면 폐수량이 되는 거죠. 다음에 수로는 바닥면을 수평으로 하며 수위를 잃는데 오차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그래서 오차가 생기지 않도록 바닥면을 수평으로 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유수의 도입 부분은 상류측의 수로가 웨어의 수로폭과 깊이보다 작을 경우에서는 없어도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론을 하면서 오답으로 자주 나오니까 잘 기억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수로의 폭과 깊이보다 작을 경우가 아니고 어떤 경우? 클 경우에서는 없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런 내용들은 거의 대부분이 동일하게 출제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론적인 내용으로 정리가 안 되면 예제 문제의 답을 잘 기억을 하시면 돼요. 예제 문제의 형태를 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웨어판입니다. 그럼 웨어에 유량을 조절하기 위해서 판으로 우리가 유량을 조절을 하잖아요. 그럼 웨어판의 특징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웨어판의 재료는 두께가 3mm 이상이 돼야 돼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3mm를 오답으로 많이 바꿔요. 그 다음에 당연히 부식이 되지 않는 내구성이 강한 재질을 쓰는데 주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게 철판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웨어판의 가장자리라는 것은 맨 가쪽을 가장자리라고 해요. 웨어판의 안쪽으로부터 약 2mm 사이는 웨어판의 양측면에 직각인 평면을 이루고 그것으로부터 바깥쪽으로 향해서 45도의 경사면을 이루는 것으로 한다. 자, 그리고 웨어판의 안측 가장자리라는 것은 안측의 가장 바깥쪽을 이야기하는 거죠. 따라서 안측의 가장자리는 곡선으로 나타내는 게 아니라 직선으로 나타낸다는 게 핵심이에요. 자, 그리고 귀퉁이는 날카롭거나 둥글지 않으면 우리가 뭐가 나 있으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날카롭거나 둥글지 않게, 우리가 날카롭지 않게 줄을 이용해서 다듬는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다음 웨어판의 내면은 평면입니다. 내면은 안쪽 면은 평면으로 해야 되죠. 특히 가장자리로부터 100mm 이내는 될수록 매끄럽게 다듬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공정시험법에서는 이론적인 내용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공부를 조금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중요한 부분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밑줄을 다 그어놨어요. 그래서 밑줄 긋고 별표 친 부분은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야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공부하는데 핵심을 여러분들이 훨씬 쉽게 찾아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미음이나 비읍 같은 경우에서는 오답으로 출제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한 번씩 여러분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시옷에 보면 웨어판의 크기는 수로에 붙인 틀의 크기에 맞추면 절단 크기는 따로 정한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수로에 붙인 틀의 크기를 맞추면 절단 크기는 별도로 정한다. 그래서 절단 크기는 따로 정한다는 것도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리고 직각삼각 위의 절단은 절단 각도를 90도로 하고 그 2등분선은 수직이며 또한 수로폭의 중앙 위치에서 붙이게 되죠. 그리고 절단이라는 것은 자르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웨어판의 절단 하부 귀퉁이에 2등분선이
수로의 중앙에 위치하며 또 그 하부 기퉁이가 수로 밑면과 수평이고 또한 평행하게 되도록이면 붙이는 게 중요하죠. 자,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 12번에 보시게 되면 유량 측정지 사용되는 웨어판에 대한 내용으로 잘못된 것은 어느 것인가? 가번은 웨어판의 재료는 3mm 이상의 두께를 갖는 내구성이 강한 철판을 사용한다고 그랬어요. 맞습니다. 두께는 3mm 이상의 두께를 가진 내구성이 강한 철판. 자, 그리고 웨어판의 내면은 곡선이 아니고 평면. 그리고 웨어판의 안측의 가장자리는 곡선이 아닌 직선. 자, 그리고 라번에 보시게 되면 웨어판의 크기는 수로에 붙인 틀의 크기에 맞추고 절단의 크기는 따로 정해서 나타낸다고 그랬죠. 그런데 문제 조건에서는 따로 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문제가 나왔으니까 설명이 잘못된 겁니다. 따라서 라번이 정답.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수로에 관계되는 이론적인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근데 시험에서 출제의 범위는 지금 예제처럼 나와 있는 이론적인 내용도 나오겠지만은 지금부터 하는 계산하는 문제가 절대적이에요. 그래서 계산하는 문제가 예를 들어서 전체 10번 중에서 계산하는 문제가 한 8번 정도가 나오고 그리고 나머지 두 번 정도가 이론 문제가 나오니까 계산하는 문제를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계산하는 문제는 여러분들이 조금만 공부를 하면 상당히 쉬운데 공부를 안 하면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유량 산출 방법에서 삼각유혈라고 나타냈어요. 그러면 삼각유혈을 한번 봐야 되겠죠. 자, 이게 삼각이에요. 반면에 사각유혈라고 하면 이게 사각유혈죠. 그래서 삼각유혈 같은 경우에서는 물의 높이가 되는 수도 H만 존재를 해요. 그리고 사각유혈 같은 경우에서는 내면 폭이 존재하죠. 그리고 수도 H가 존재를 하죠. 그래서 왼쪽은 삼각유혈. 자, 삼각유혈 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은 사각유혈. 자, 이렇게 표기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식을 표현을 했을 때 식을 먼저 기억을 하고 있는 게 중요한데 유량을 계산을 하는데 항상 뭐가 존재하느냐면 유량계수라는 게 들어가요. 그래서 유량계수라는 게 들어가는데 지금 삼각유혈에서는 유량계수를 제외한 나머지는 어디에 연관을 가지죠? H라는 수두. 자, 반면에 사각유혈 같은 경우에서는 폭과 수두의 관계를 가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식을 세웠을 때 삼각유혈에서 유량을 계산하시고 그러면 유량계수 곱하기 뭐에 관계가 있어요? H. H밖에 없어요. 사각유혈 같은 경우에서는 유량계수 곱하기 B가 관계가 있고 H가 관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H, 수두에는 제일 중요한 게 수두거든요. 조건 중에서. 그래서 수두에서는 몇 성을 나타내는데 하나는 2분의 3성을 나타내고 하나는 2분의 5성을 표현을 해줘요. 그럼 이거는 우리가 공식을 안 헷갈리게 하기 위한 생각입니다. 지금 보시면 삼각유혈가 조건이 적죠. 그리고 사각유혈가 조건이 3가지로 많아요. 삼각유혈은 2개고 그리고 사각유혈은 3개고 그래서 조건이 적은 쪽에 지수에 큰 값을 줍니다. 그래서 H의 2분의 5성을 삼각유혈에 줘요. 그 다음에 조건이 삼각유혈보다 많은 사각유혈에는 지수에 작은 값을 줍니다. 2분의 3. 그러면 해결됐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기억을 했을 때 반드시 유량의 단위를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유량의 단위가 뭐냐면 미터의 삼성 퍼 미니처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미터의 삼성 퍼 미니처. 왜 기본 단위를 기억을 해야 되느냐면 문제를 풀었을 때 여러분들이 기본 단위를 모르게 되면 예를 들어서 문제 자체에서 항상 분으로 계산하시고 그러면 관계없는데 hour로 계산할 수도 있고 day로 계산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기본 단위를 모르게 되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조건 자체 내에서는 공식과 유량의 기본 단위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유량 구하는 공식 2가지가 나온 거예요. 이렇게. 자, 사각유혈은 뒤에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유량계수라는 K 값은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여기서 H라는 것은 물의 높이가 되는 수두입니다. 그리고 D라는 것은 수로의 밑면으로부터 절단 하부점까지의 높이 그리고
B라는 것은 수로의 폭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조건에서 K 값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산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K가 시작되는 공식, 예를 들어서 지금 문제 조건에 보시면요. 문제 조건에 보시면 이렇게 이 K 자체가 숫자로 주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공식이 주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문제를 풀었을 때는 제일 우선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단서입니다. 그래서 단서가 주어지면 단서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게 가장 우선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단서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줘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K라는 값이 안 주어지고 공식이 주어졌어요. 이렇게. 공식이 주어지면 이 값을, 공식을 문제를 풀지 않아도 돼요. 필기에서는. 실기에서는 뭐 이용해야 되겠지만 일단 우리가 필기를 합격해야 되니까. 그럼 필기에서는 뭐를 보느냐 하면 유량계수를 시작하는 숫자를 잘 보세요. 81.2예요. 그죠? 그러면 이 숫자를 살짝만 조합하면 여기서 8을 그대로 놔두고 1하고 2를 더해요. 그럼 얼마가 되죠? 3. 그래서 얘를 83으로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K 값은 83의 숫자가 나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쭉 값을 계산을 다 대입하면. 그래서 약간의 값이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있죠. 그래서 83에서 85의 값의 범위를 나타내요. 제가 지금까지 출제된 문제를 다 계산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 범위를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다시 설명드리는데 지금 삼각유에서 문제를 풀었을 때 K라는 유량계수가 주어지면 무조건 주어진 계수값을 써야 돼요. 근데 유량계수가 안 주어지고 공식이 주어졌어요. 그럼 아예 기억하기 힘드니까 여기 맨 앞에 있는 숫자를 딱 보면 81.2야. 그러면 80을 그대로 놔두고 1하고 2를 더하면 3이 되니까 83이라고 생각해서 K 대신에 83을 넣으면 돼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K를 계산해보면 83에서 85의 범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83을 사용해도 되고 84를 사용해도 되고 85를 써도 돼요. 그럼 내가 기억한 것만 쓰면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 숫자를 기억해서 83을 K 대신에 이렇게 집어넣어서 쓰면 돼요. 이 공식이 주어졌을 때. 그러면 문제 풀기가 쉽겠죠. 따라서 수도 넣고 2분의 5승만 취하면 바로 정답이 되죠. 엄청나게 빠르고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래서 K 값을 계산하는 게 오히려 더 오래 걸립니다. 자, 그러면 사각이어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삼각이어 문제를 먼저 한번 풀어보고 수로 및 직각 삼각유효판을 만들어서 유량을 산출했을 때 웨어의 수두가 0.2m, 수로의 밑면에서 절단 하부점까지의 높이가 0.75m, 수로의 폭이 0.5m일 때 웨어의 유량은 얼마인가? K는 81.2 플러스 H의 0.24 플러스 8.4 플러스 12 나누기 루트 D 곱하기 H 나누기 B 마이너스 0.09의 제곱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처럼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뭐를 계산하느냐면 삼각유효에서 유량 계산하는 식을 이렇게 만들어 놔요. 만들어 놓은 다음에 가장 먼저 뭐를 찾느냐? 수두라는 H를 찾아. 그럼 여기다 대입을 해요. 그 다음에 K라는 공식이 주어졌어. 그럼 K라는 공식이 주어졌으니까 맨 앞에 숫자를 봐요. 81.2야. 그러면 1하고 2를 더하면 얼마? 83. 83.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K 값에다가 얼마를 대입하면 되느냐면 83에서 85 중에 아무거나 대입하면 돼요. 나는 83으로 기억했으니까 83을 여기다 대입을 해서 그리고 H는 0.2m를 대입해서 계산하면 바로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이 계산된 교재에서 K를 계산하니까 지금 보시다시피 얼마가 나왔어요? 84.54가 나왔어요. 84.54라는 것은 83에서 85의 범위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굳이 계산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계산하시면 1.51m의 삼성 퍼미니츠가 나와요. 그래서 K를 계산하면 이 문제를 버리는 학생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굳이 K라는 값을 계산할 필요가 없다는 거. 잘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사각이어를 보시게 되면 자, 사각이어에 보시면 자, 공식은 우리가 만들었어요. 그죠? 자, 사각이어에서는 폭과 수두가 있으니까 유량계수 K 곱하기 폭 곱하기 H에 삼각이어는 2분의 5를 주고 사각이어는 2분의 3을 한다고 그랬죠. 따라서 이 식이 나왔어요.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 K 값이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K 값을 구하는 공식이 쭉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K라는 공식을 여러분들이 사용해서 값을 계산하는데 지금 여기 보면 K가 지금 얼마를 가지게 되느냐면
107.1이라는 K라는 값이 주어졌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값을 나타냈을 때는 얼마를 사용하면 되느냐 하면 109에서 111 사이의 값을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값이 정확하게 나와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여러분들 100을 놔두고 7하고 1을 더하면 8이 되죠. 8이 되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부득이하게 109에서 111이라고 암기를 해야 돼요. 이 범위의 값을 사용을 해야지 값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내용을 굳이 계산할 필요는 없어요. 자, 예제 문제를 한번 보면서 바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사각유혈을 사용해서 유량을 측정하고자 한다. 유혈의 수두가 30cm, 수두의 밑면으로부터 절단 하부 모서리까지의 높이가 0.8m, 수로의 폭이 1.5m, 절단의 폭이 1.0m. 이때 유량을 계산하시오. 그러면 자, 유량은 제가 정리를 해드렸어요. 유량 구하는 식을 찾았어. 자, 그 다음에 B라는 폭이 지금 얼마냐 하면 문제 조건에서 대입을 해야 되는 폭이 지금 얼마인가요? 절단 폭이니까 1.0m가 되네요. 그 다음에 수두가 얼마죠? 수위가 30cm. 자, 그러면 뭐만 계산하면 돼요? K만 계산하면 돼요. K를 보니까 유량계수가 주어지면 주어진 유량계수를 반드시 써야 돼요. 근데 유량계수를 구하는 공식이 주어지니까 여기 보니까 107.1이 나왔어요. 그래서 107.1은 여러분들이 연상하면 이 숫자의 근처를 찾으면 되니까 109에서 111 사이의 값을 한 개만 사용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109를 주로 여러분들이 쓰겠지만은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쭉 계산을 하시게 되면 여기서는 이제 제가 생략을 해놨는데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위에 삼각유의 예제에서 그 값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109에서 111, 109를 쓰는 사람도 있고 110을 쓰는 사람도 있고 111을 쓰겠죠. 탁탁 끊어지는 숫자를 쓰면 좋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109에서 111 사이의 한 개를 제가 대입을 한 거죠. 따라서 값을 계산하면 17.91 미터의 삼성 퍼 미치라는 값이 나왔어요. 그래서 약 17에 해당하는 값을 찾아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값을 정답으로 나타내시면 쉽게 문제를 맞출 수 있어요. 자, 따라서 자, 표를 통해서 정리를 해뒀어요. 자, 삼각유와 사각유의 유량 구하는 공식입니다. 자, 유량 구하는 공식에서 자, 먼저 삼각유와 같은 경우에서는 유량은 유량계수 곱하기 그리고 뭐에 관계 있죠? 수두. 그리고 사각유와 같은 경우에서는 유량은 유량계수 곱하기 내면폭 그리고 수두에 이렇게 적어놓고 그 다음에 지수가 2분의 5와 2분의 3이 있는데 자, 삼각유는 조건이 2개, 사각유는 3개가 있으니까 조건이 작은 삼각유에 큰 값을 주는 거야. 그래서 H의 2분의 5승 그리고 사각유는 2분의 3승. 그럼 식이 만들어졌어요. 자, 여기 K에서 삼각유 같은 경우에서는 K, 예를 들어서 유량계수 K가 주어지면 반드시 주어진 값을 써야 됩니다. 값에 무관하게. 근데 유량계수를 구하는 공식이 주어지게 되면 삼각유는 K 값을 83에서 85 사이 83, 84, 85 중에 아무거나 쓰셔도 돼요. 자, 그리고 사각유 같은 경우에서는 109에서 111 사이 109, 110, 111 중에 아무거나 대입해서 값을 계산해도 돼요. 이렇게 계산하면 가장 간단하게 나타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용 공식과 K값 반드시 숙지를 하도록 하십시오.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뭐 겁먹을 필요는 없어요. 제가 다 계산을 해봤고 검증된 값입니다. 그러니까 제 수업을 여러분들이 듣고 있으니까 제가 드린 말씀을 믿고 여러분들은 이 값을 그대로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 필기 같은 경우에서는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으면 정확하게 맞추면서 다른 문제를 2문제를 더 풀 수 있는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는데 굳이 K값을 계산하고 있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잘 정리를 해서 반드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출제 빈도가 공정시험 기준에서 가장 높은 문제 중에 하나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